사람과 물류가 모여들면서 자연스럽게 번성한 구포. 그만큼 치열했던 과거의 흔적들을 엿볼 수 있는 고장이기도 한데요. 일제강점기 때는 3.1 만세운동이 펼쳐진 곳으로, 또 한국전쟁 시절에는 피난민들을 품어주던 곳입니다. 더없이 치열하고 가슴 아팠던 그 시절의 이야기. 구포에서 우리 삶의 속내를 들어봅니다. 넓은 도로를 가득 메운 인파들. 이들이 향하는 곳은 다름 아닌 구포시장입니다. 오랫동안 구포에서는 5일장이 열렸습니다. 닷새에 한 번씩, 즉 3일과 8일에 열리는 구포장. 1972년부터 상설시장이 됐지만 지금도 5일장의 명성이 더 높아 장이 서는 날이면 각지에서 많은 이들이 모여드는데요. 장날에는 계절 따라 나오는 온갖 농수산물과 이를 사고 파는 사람들로 걸어 다니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지금 정확한 기록은 안 나오는데 지금 400년 정도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한 곳에 모이는 것이 강이 있다 보니까 배를 타고 그 우회점에서 내려오기도 하고 또는 그 서쪽에서 오기도 하고 해서 이쪽에가 형성이 된 게 자연적으로 사람이 모이니까 시장이 형성됐겠죠. 특히 구포시장이라는 곳이 나름대로의 사는 끈끈한 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마 구포시장에 끈끈한 정의 구포시장 그렇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막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 많이 오기 때문에 각지에서 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구포장은 조선시대에는 이 일대 물류의 중심지였는데요. 장이 처음 들어선 17세기에는 곡물이나 가축, 소금, 수공업품 등을 물물교환으로 거래했다고 합니다. 지난 30여 년간 5일장에서 약초를 팔고 있는 서창환 씨. 김해에 있는 산에서 4일 동안 약초를 캐 장날에 맞춰 팔러 오신다고 하는데요. 장바닥엔 그동안 정성껏 갈무리해둔 온갖 약초들이 즐비합니다. 그때는 그런 대로 이제 30년 전만 하더라도 그때는 좀 경기가 경기라기보다도 이제 이 약초를 찾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는데 요즘은 정말 옛날하고 뭐 차이가 많이 나요. 사람이 살아 움직인다는 거. 생동감이 있다 하는 그런 게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뭐 굳이 뭐 물건을 사고 안 사고를 떠나갖고 이제 뭐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사람이 살아 움직인다는 어떤 그런 점이 이제 많이 돋보이죠. 시장은 어느덧 그의 삶의 일부분이 됐습니다. 구포장에 들어서면 가축 골목을 시작으로 채소, 과일, 수산물, 의류, 약재, 먹거리 등 각종 골목이 이어집니다. 주택을 낀 골목에는 농산물 보따리를 갖고 나온 할머니들이 난전을 펼쳐놓아 마치 과거와 현재가 마주서 있는 것만 같은데요. 구포가 예부터 각종 물산의 집산지였기에 지금도 장날이면 경남뿐 아니라 경북, 전남 지역에서도 숱한 장사꾼들이 몰려온다고 합니다. 소비자들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오래됐어요. 우째끼나 우리는 이제 장날마다 와요. 그래 반찬 사다가 뭐 다른 데 왔다 갔다 하니 뭐 다리가 아파 못 댕기기네 뭐 사과 한 봉지 사과 갖다가 일주일 묵고 또 장날 되면 또 오고. 그래. 마트 가는 사람도 가고 또 안 말해 또 여는 뭐 조금 살 수 있었기네. 마트는 또 점점 한목에 이제 여러 가지 많이 사고 했기네 마트가 또 필요하고 여는 조금 하고 이제 필요한 것도 많이 수부가 있는 게 있다 이거. 그래서 이렇게 댕기다. 주택가 골목에서 신문지 한 장 깔고 난전을 펼치고 있는 어르신들.
직접 채취한 봄나물이 더없이 싱그러운데요. 예전만큼 손님들은 많지 않아도 아직도 사람 사는 냄새와 더불어 따뜻한 정이 장터에 가득합니다. 여든이 다가오는 나이에도 이두리 할머니가 이 골목을 못 떠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인데요. 오래됐다. 옛날에는 올해 여기 이게 골목 한 1m밖에 안 됐거든. 그런데 이 전부 집이었단 말이야. 그냥 집이 없고 전부 요새는 이 아파트도 다 지었지. 그래는 집은 옛날에는 장사 참 잘 됐다. 요새는 널러진 게 장사도 안 돼. 고추 모종도 요새 들었거든. 소고기 장사 요새 와이 모종도 요쪽 모종도 없었고 전부 다 작곡 장사 저쪽 다녔거든. 이제 저리 요 이제 사례만 저리 비기 가고 또 가게에도 간 사람도 있고. 가게 이제 늙어가 가게도 막이는 이제 가게 안 가. 이제 얼마나 나 하겠다고 가게 없겠나. 할랑가 말랑가 싶어 그래. 현재 구포시장엔 870여 개의 점포가 있고 5일장이 서는 날이면 노점까지 합해 1,500여 개로 늘어납니다. 오랜 세월 구포장과 함께해온 수많은 상인들. 힘들었던 시간을 거쳐온 이들의 얼굴에 억척스럽게 살아온 삶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곧 지금의 구포장을 있게 한 원동력이 됐습니다. 그 장날에 오면은 없는 게 없거든요. 없는 게. 아직도 그 예전에 뭐 머리 이를 잡는 그 참빗도 아직도 파르니까. 이제 그런 거 뭐 골무 뭐 이런 거를 다는 없어요. 그런 게. 그렇지만은 우리 구포시장에 오면은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옛날 그 노란 고무줄 같은 것도 있고 검은 고무신도 있고 근데 어떤 그런 예전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 애들 산 교육장도 되기 때문에 어머니 데려오는 것도 있고 또 많은 분들이 3.18일 장날에는 좀 또 되게 저렴하고 하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 구포시장의 명맥이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요. 현대와 전통이 어우러진 그런 특화 거리를 좀 조성을 해서 그쪽에 옛 전통을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구포시장만의 어떤 볼거리, 살거리를 만들려고 지금 북구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시청이랑 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소박하게 이를 데 없지만 값싸고 싱싱한 물건들은 손님들의 발길을 붙잡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는 우리 현대사에서 잊을 수 없는 아픔이 된 한국전쟁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구포장은 피난민들이 모여들던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그 피난민들이 걸어도 올 수도 있고 차로 타고 올 수도 있고 기차로도 온단 말이에요. 그럼 기차로 오게 되면 경부선 기차인데 부산역이 종점이에요. 그럼 부산역 오기 전에 구포가 정차가 됩니다. 그러면 구포에서 많이 내리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여기 와서 만든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구포 국수입니다. 일본 사람이 거주를 하기 때문에 일본 사람은 국수를 좋아해요. 그래서 물량이 오지, 그 다음에 돈도 있지, 모든 게 다 있으니까 자기들 먹는 간식거리가 국수가 되겠죠. 그런 것들 만들어진 거죠. 이 구포국수의 원조가 바로 구포시장 일대인데요. 한때 이곳은 국수 공장만 수십여 곳에 달했다고 하는데 현재 구포에 남아있는 공장은 여기뿐입니다. 마지막 남은 구포국수 공장에선 오늘도 작업이 한창인데요. 이곳은 지금의 사장이 가업을 이어받아 70년째 운영하고 있는데요. 구포에서 국수 공장이 들어서기 시작한 것은 대략 1940년대 초반. 곡물 하치장이 있어서 제분, 제면업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유명했던 구포국수는 전쟁 이후 밀려든 피난민들에게는 구원의 식량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옛날 6.25 때 피난민들 부산 특히 많이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그네들이 일단 먹어야 되는데 먹거리가 별로 부족할 때 가장 그 저렴하면서도 끼니를 때울 수 있는 게 국수였어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그 어른들이라든지 추억을 많이 가지고 있죠. 30년 전에는 사실은 꽤 큰 규모였어요. 지금 여기가.
그리고 그 당시 때는 어떤 국수 공장이라는 개념보다도 가족끼리 어떤 생계를 위한 재면소 개념을 많이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구포시장 안에 가면 그런 자그마한 가게들이 결국 국수 만드는 재면소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체수로 따지면 한참 많을 때는 거의 한 20개가 있었죠. 뭐 거의 딱 붙어 있었으니까요. 지금도 이곳에선 전통 방식에 가깝게 구포국수를 만들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기계의 손을 빌리지만 제조 과정에서 사람의 손길은 필수라고 합니다. 구포국수가 다른 국수에 비해 특별한 이유는 쫄깃쫄깃한 식감 때문인데요. 예전엔 강가에서 국수를 자연 건조시켰는데 이렇게 하면 지형적으로 낙동강 하류에서 불어오는 염분 섞인 바닷바람 때문에 소금기를 머금게 되어 더욱 맛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 맛을 이어가기 위해 불편을 무릅쓰고 옛 방식을 고수하는데요. 그래서 사실 대량 생산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전통을 고집하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는데요. 대형화시켜서 한 데는 자동화를 많이 걸거든요. 그러니까 자동화에 하게 되면 제품질이 그만큼 안 좋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도 그네들하고 이래 보면 제품의 비교를 한 번씩 하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판단은 소비자가 하겠지만, 뭐 내가 볼 때는 굳이 그렇게까지 대형화 자동화를 시켜서 대량 생산을 해서 하고 싶은 생각은 지금에서는 사실 저는 없어요. 예전에 30년, 40년 전에 하여튼 그런 시설로 나는 했습니다. 해서 어떤 생산을 유지를 하는 보다도 어떤 우리 국보 지역의 국수의 어떤 맥을 잇는 차원에서 나는 그런 식으로 옛날 그런 식으로 보여주고 지키고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지금 솔직히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식당도 직접 내가 하고 싶어요, 지금은. 그래서 직접 내가 빼서 직접 내가 레시피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바로바로 거기서 지식도 할 수 있고 또 직접 먹어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오히려 지금은 만드는 게 오히려 나는 낫지 않을까 싶어요. 나름대로 지금 그런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다시 한번 구포국수의 전성기를 꿈꾸고 있는데요. 한국 전쟁을 거치며 부산의 대중적인 식재료가 된 구포국수. 특히 1970년대 부산의 산업이 발달하면서 경상도 일대에서 모여든 노동자들 덕에 구포국수는 전성기를 맞는데요. 하지만 80년대 이후 식생활 변화와 대기업들의 공장 인수 등으로 많은 공장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나 그 맛은 지금까지 사람들의 발길을 이곳으로 향하게 하는데요. 구포장에 가면 지금도 구포국수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 옛날 피란민들의 허기를 달래주고 70년, 80년대 어려웠던 시기 서민들의 속을 든든하게 채워준 구포국수. 지금도 5일장에 모여든 상인들과 또는 시장을 보러 나온 주부들의 부담 없는 한 끼 식사가 되고 있는데요.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맛있어요. 국물도 맛있고. 그리고 시장 오면은 항상 밥도 아침밥은 좀 먹고 여가서 국수 먹고 그래요. 처음에는 모르고 한번 먹었는데 딴 데 가면 있다가 여와가 한번 먹으니까 맛있는 거지요. 국물도 맛있고. 또 집에서 해가 먹는다고 그렇더라고요. 구포국수라고 해서 조리법이 특별한 건 아닌데요. 끓는 물에 면을 넣고 잘 삶는 것이 관건입니다. 여기에 갖가지 고명을 올리고 진하게 우려낸 육수를 부으면 담백한 구포국수가 완성됩니다. 맨발이 굉장히 찰지고 촉촉하고 강하고 또 사람들 머릿속에 구포국수라는 그 단어가 브랜드가 익히 눈에 많이 배었습니다. 솔직히 전국적으로 나왔을 때 전국 부산뿐만 아니라 어디서 서울에 가도 구포국수 하면 알아주거든요. 근데 정통 구포국수가 아닌 것들이 너무 많죠.
그렇게 좀 안타깝습니다. 여러 가지 반찬도 필요 없이 손쉽게 쉽게 잘 한 끼를 때울 수 있는 그런 식품이기 때문에 너나나 많이 잡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구포시장 일대. 이 거리의 모습은 많이 변했지만 그 옛날 이곳에선 3.1 만세운동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1919년 3월 29일 상인과 노동자, 농민 등 1,200여 명이 모여 독립만세운동을 외친 곳이 바로 여기인데요. 그 뜻을 기려 구포역 근처에는 구포장터 3.1 운동 기념비가 세워졌고 이 일원에 3.1 만세운동기를 조성해 역사 테마거리를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 부산에서는 3.1운동 만세운동이 지금 두 군데가 있습니다. 구포 만세운동하고 동네 만세운동이 있어요. 그 만세운동을 하려니까 일반 사람들을 끌고 오기 힘든 거예요. 근데 장날을 택해서 그래서 장날에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그걸 이용해서 만세운동을 행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월 29일 날 구포에서도 그 3.1운동 만세가 있었거든요. 그 3월 29일 한 날짜가 음력으로 따지면은 3월 이제 그 8일이에요. 장날이 3일과 8일장이 있는데 장날을 맞춰서 만세운동 했던 겁니다. 독립만세를 외치던 수많은 군중들의 함성이 지금도 들려오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최초의 지방은행이 들어선 것도 바로 구포인데요. 구포역 바로 앞에는 구포은행의 예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초의 민족계 지방은행이던 이곳은 현재 다른 건물로 바뀌었는데요. 사천 현감을 지낸 구포의 명문가 아들이 구포은행을 설립한 인물입니다. 그 은행의 주도인 분이 윤상은이라는 분이에요. 그분은 누구냐면은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재정을 담당했던 분입니다. 그분이 여기에 사십니다. 고향은 양산인데 여기서 사시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모아서 우리가 은행을 차리자. 이때까지는 일제강점기 일본 사람들이 세웠기 때문에 일본 사람 은행이 많아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 주도하는 은행이 없기 때문에 그걸 만들자 해서 윤상훈 선생님과 백산 안희재 스님 그분들이 모여서 은행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은행을 만들어서 구포역 앞에다가 만들어요. 그래서 민간인이 만든 은행입니다. 1887년에 태어난 윤상은은 상해 임시정부의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하기도 했으며 젊은이들에게 신학문을 가르칠 목적으로 학교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은행이 만들어지면서 독립운동가들의 그 접촉 장소가 되겠죠. 또 그 다음에 또 많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오게 되다 보면은 활성화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포에는 말 그대로 역사를 간직한 공간들이 많은데요. 그중 하나가 구포역입니다. 지난 1901년에 착공해 1903년 완공, 1905년에 경부선 구포역이 개통됐습니다. 지금도 매일같이 1만여 명이 이용할 정도로 많은 이들이 찾고 있습니다. 경부선 구포역이 생기기 전에는 낙동강을 이용한 선박편으로 사람들과 물건을 실어 나르는 번거로움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인근의 구포 감동진 나루는 조선시대 낙동강 유역의 3대 나루터 중 하나였고 이곳에 세국을 보관하는 3세 조창을 설치한 후 물산의 집산지와 교역지로 번성했습니다. 그 나루터를 오가던 배들이 사라지면서 구포역은 더욱 붐비게 됐는데요. 동대구역에서로 요 구포역이 오고 또 여기서도 또 구포역에서로도
저서 또 버스 타고 오잖아. 건국서 그러고 뭐 새말도 안 타고 택시도 안 타고 뭐 무궁화를 타니까네. 시민들이 그렇지. 그래 열차 타고 다니 편안하고 그러니까네 오빠 집 온다고 오니까네 집에서 가방 들고 오면 기분도 좋고 여행 겸해 그래 오지 뭐. 수많은 이들이 구포역을 통해 어디론가 향합니다. 오랜 세월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던 기차. 각종 교통수단이 발전한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기차를 기다리고 기차는 사람들을 싣고 떠납니다. 그래서 구포역은 예나 지금이나 구포를 찾고 떠나는 이들이 꼭 거쳐가는 장소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지금 인접역이 화명역이 구포역보다 규모가 더 크게 지어졌지만 이용객이 아무래도 구포역이 이용객이 훨씬 많거든요. 그리고 또 110년이란 전통이 또 있는 거고 또 오래 계신 연세 드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또 지역에 대한 그 향수 같은 것도 느낄 수 있고 아무래도 여기 북구가 부산의 북구의 관문으로서 그 여러 오래되신 어르신들이나 뭐 지역 주민들한테 구포역이 또 향수를 느끼게 하는 뭐 그런 역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구포역 같은 경우에는 저 화명동하고 신거주 단지가 이제 활성화되고 계속주택 단지가 건설되기 때문에 주민이 지금 북구가 지금 인구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 구포역 같은 경우는 그 재래시장에 있음으로 해서 자연 발생적인 그 거주 단지고 앞으로도 지금 김해나 양산 쪽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그 교통 요충지로서 장기적으로는 더 이용객이 더 많아지고 그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북구 주민들뿐만 아니라 부산을 오가는 이들의 관문이 되어준 구포역. 수많은 이들의 꿈과 희망을 싣고서 오늘도 열차는 달립니다. 마지막 남은 공장에서 만들어진 구포국수에는 한국 전쟁 당시 피난민들의 삶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네 굴곡진 근현대사의 아픔이 서려 있는 구포. 그러나 이곳은 여전히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곳이며 우리 서민들이 꾸며가는 삶의 터전입니다. 잠들지 않고 깨어 있으며 살아 움직이기에 더욱 아름다운 이곳. 바로 부산 구포입니다.